안녕하세요. 2025년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씨앗, 실생묘, 전목묘 중에서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고민스러운 선택일 텐데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씨앗은 숲만 유지되면 모두 바라합니다. 그리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어떤 열매가 맺힐지를 알 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재배지에서 채집한 씨앗에서 발화된 실생목 10여 주 중에서 대략 3주는 굵기와 맛에서 상품성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4주 정도는 그럭저럭 정도, 나머지 3주 정도는 상품성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종되는 씨앗은 실생묘와 전목묘 구분 없이 채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자연상태 서식지에서 채집한 씨앗이라면 1주 정도만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열매가 작고 과육이 씨앗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향이 석유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용으로나 상품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수 품종으로 접목하여 교체시키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만 폭포나무 씨앗은 사과나 배와 같은 다른 유실수에 비해서 유전성이 매우 뚜렷이 나타납니다. 폭포나무 실생묘목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씨앗을 발화시켜 자란 실생묘목의 열매는 모수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폭포나무는 상호 교차 수분하는 과수이므로 모수와 똑같은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맛이나 씨앗의 개수보다는 열매의 크기가 더 유전적인 유사성을 띱니다. 이러한 유전성은 열매의 굵기가 동형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에서 채취한 씨앗인지를 알면 어느 정도 굵기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육안으로 봐서 굵은 열매에서 맺히는 씨앗이 비교적 굵습니다. 따라서 여러 씨앗 중에서 굵은 씨앗을 선별하여 파종하는 것이 굵은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배, 감 열매 씨앗을 발화시켜 재배하면 기존 품종과는 완전히 다르게 랜덤으로 열매가 맺히고 나무의 성장 특성도 다릅니다. 그러나 미국 종묘 농가의 경험에 따르면 실생으로 재배한 폭포나무는 열매의 굵기, 형태, 맛, 결실 특성, 성장성, 수용 등에서 모계 품종과 대략 75%쯤 유사합니다. 시사하는 바는 지금은 재래종에서 채취된 실생 씨앗을 발화시켜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면 향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품종 등록된 전목묘의 우수 품종에서 채취된 씨앗에서 실생 묘목을 발화시킨 경우가 많게 되므로 수년 후에는 실생 묘목을 식재하더라도 맛있고 상품성 있는 폭포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적 특질로 인하여 다른 유실수에 비해 폭포나무는 실생 묘목을 식재하더라도 장점이 더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열매도 크고 맛도 있는 폭포를 원하신다면 대과종 암술에 맛있는 중대과종 품종의 수수를 묻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씨앗을 발화시켜서 실생묘목으로 키우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과종의 대과종이 상호 교차된 열매의 씨앗은 더 큰 대과종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무나 열매에서 채집된 씨앗이더라도 품질은 씨앗마다 다릅니다. 연역적으로 폭포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고 무슨 품종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수의 품종을 추정하여 관리하는 농가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정 농가에서는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품종은 아니지만 대과종이면서 자가수분된다는 품종의 묘목을 몇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라면 자가수분되지 않는 대과종 품종의 자가수분되는 선플라워나 프리마를 상호 교차 수분하여 결실한 열매의 씨앗을 채집 후 발화시켜 실생묘목으로 키운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씨앗으로 재배된 열매가 굵은 폭포나무 중에서 확률적으로 자연상태에서 자가수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품종 등록 40여 종 중에서 대략 4품종 즉 10% 정도는 자가수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실생묘목의 열매 중에서 굵고 맛있고 자가수분되는 품종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씨앗을 뿌려서 직접 키우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씨앗이 발화될 때까지 흙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흙이 말라서 수분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발화율이 30%대로 떨어집니다. 보통 씨앗 번식은 직근이 깊이 뻗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성목이 되면 뿌리는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퍼져서 자라는 팔방근으로 왕성하게 자랍니다. 또한 씨앗 번식으로 자란 실생묘목은 유목기의 성장이 느리고 개화와 결실도 늦습니다. 참고로 성목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오게 되는데 금맹아 또는 뿌리막 가지라고 합니다. 이 금맹아는 성목 주간으로부터 먼 곳까지 출현하는데 멀게는 대략 6m 거리에서도 자라게 됩니다. 이를 삽으로 분을 뜨서 옮겨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금맹화의 모수가 젖목이더라도 모수의 뿌리는 실생에서 자란 뿌리입니다. 참고로 금맹라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모수가 죽거나 영양분을 뺏기게 됩니다. 모수에게는 영양분을 뺏기는 등의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서 열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열매가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빨리 익게 되어 맛의 풍미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모수와 먼 거리에서 금맹라가 자랐고 그곳에서 성목으로 키울 필요와 공간이 있다면 그 금맹화에 이름 있는 품종의 접수를 접목하여 재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로터리 작업을 하게 되면 잘려진 모든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근삽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포과원에서는 로타리 작업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씨앗에서 발화된 실생묘는 여러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수가 실생묘목 열매인지 젖목묘목 열매인지는 구분하지 않고 길러지고 있습니다. 보통 비닐포트 내 상토에 담겨져 있어서 구매 후 식재하기가 편리합니다. 또한 포트에 담긴 실생묘는 식재 후 비교적 잘 성장합니다. 1년생, 2년생 등이 상품으로 판매됩니다. 다만 실생묘나 젖목묘 모두 노지에 식재된 나무를 이식할 경우에는 성공률이 떨어지고 길게는 5년 정도 몸살을 하므로 상당 기간 성장이 정체됩니다. 가능한 한 폭포나무는 어린 묘목을 이식하고 성목 이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폭포나무 이식 후 활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쓸만한 뿌리가 몇 안 되고 그 뿌리조차 다육질이며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활착률을 높이도록 새로 성장을 시작하는 봄 동안에 옮기고 마른 뿌리가 절단되었으므로 뿌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윗부분을 전정해 주거나 나뭇잎을 따거나 잘라주고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젖목묘는 젖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수한 모수를 무한대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복제 방법은 검증된 우수한 품종의 접수를 선택하여 대략 2년 정도 길러진 실생묘목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젖목묘의 장점은 검증된 품종을 선택하여 접붙여진 묘목이므로 기대되는 품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열매가 좋은 향을 가지고 있고 씨앗의 개수가 작아서 전체 과육에서 차지하는 씨앗 비율이 낮고 또한 열매 생산성이 우수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 판매나 취미 재배, 가정 내 소비 등의 목적에 맞게 열매를 계획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 묘목에 비해서 2년 내지 3년 이르게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묘목을 구하기에 요즘 매우 비쌉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품질의 열매를 원한다면 젖목묘목을 식재하세요. 만약 실생묘목을 재배하실 요량이시라면 젖목묘목에서 열린 열매의 씨앗으로 길러진 실생묘목을 식재하세요. 참고로 비교적 대과를 결실하는 품종은 레만스 딜라이트, 제리스 빛걸, 마리아스 조이, 맘모스, 쉐펠, 포토맥, 서스피나, 레귤러스 등입니다. 중대과로는 선플라워, 쉐난도어, 프리마, 와바시, 할빈, NC-1, 썸머 딜라이트, 레베카 골드, 프롤리픽, 윌슨 등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목폭포 010-8310-4669로 문의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